8,000선 찍고 아르르 너무 빨리 오른 대가다라는 증권가의 얘기가 좀 나오고 있다라는 거. 예, 또 국채금리 얘기해야죠. 뉴욕 시장도 많이 떨어진 이유가 저거였으니까요. 그다음에 삼성전자 이번 주 이제 파업일 때 예고가 돼 있습니다. 오늘 3차 중노이 협상 가져가고요. 그다음에 우주항공 ETF 12일이 됐죠. 예정이긴 합니다. 6월 12일로 얘기가 좀 네. 됐죠. 거기 있고 오늘 박근호의 이제 이슈는 노무라 증권 리포트입니다. 자, 하나하나 좀 가보죠. 너무 빨리 오른 대가다. 특히 증권가는 보고 있다 이런 얘기죠. 네. 저도 항상 뭐 속도나 어떤 이런 부분들은 이제 목표 수치나 속도에서 이제 속도는 좀 약간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오르는 거를 지금 시장에서 뭐 안 좋게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한마디로 이제 8,000포인트를 찍고 이제 내려왔는데 한국거래소에서 이제 8,000포인트 축하 행사를 좀 준비를 했다가 그거를 이제 빠르게 좀 취소까지 좀 했다라고 합니다. 예, 뭐 했으면 좋았겠을 텐데 일단 시장에서 우리가 보통 지난주 금요일에 이제 코스피 기준에서 매도 사이드카가 걸릴 정도면 왜 빠진다라는 게 이제 확실한 어떤 명분이 좀 필요한데 제가 봤을 때는 뭐 시장에서 여러 가지 의견의 분분이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은 왜 그 매도 사이드카가 걸릴 정도로 떨어졌는지는 사실 설명이 되는 부분은 사실 많이 있진 않거든요. 일단 외국인들이 좀 많이 팔긴 했습니다만은 이제 마지막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이 이제 우리가 지금 주목하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 지수를 끌고 가는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실적이잖아요. 근데 네. 그 실적이라는 것은 배의 이제 평형수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실적입니다. 배가 이제 기울어질 때 평형수가 그걸 이제 유지를 시켜주는 중심을 거. 잡아주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뭐 실적에 대한 어떤 균열이 가지 않는 이상은 이런 어떤 조정이나 하락 같은 경우를 너무 이렇게 크게 신경을 쓰지 않으시는 게 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시장도. 사실은 네. 지난주 금요일 날 뉴욕 시장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4% 넘게 급락했던 거라든가 뭐 주요 반도체들 다 크게 떨어졌던 거 생각하고 그다음에 떨어진 이유 뭐 국채금리 상승 등등 이런 거 생각하면 오늘 뭐 또 사실은 주말에 나왔던 국내 기사들 중에 블랙 먼데이 얘기한 데들이 꽤 많았거든요. 네, 맞습니다. 월요일 날 어떡하나 뭐 이런 뉘앙스에 아직 출발은 안 하긴 했습니다만 네, 지금 뭐 프리마켓 상으로 네. 봐서는 뭐 약세라고는 해도 뭐 폭락 뭐 이런 느낌은 아니긴 합니다만 뭐 말씀하신 대로 뚜껑은 열어봐야죠. 자, 두 번째 이슈 가보겠습니다. 이게 국채금리 얘기인데 금리 인하 끝났나? 저게 이제 뉴욕 시장을 끌어내린 가장 큰 이유. 지금 일단 보통 그 미국의 뭐 주요 뭐 상품들 그다음에 어떤 부분들의 기준이 그 뭐 모기지론 같은 거 모기지금리나 이거 기준이 되는 게 10년물이잖아요. 네네. 그게 4.6%를 넘었고 그다음에 30년물은 5.1%를 넘었고 이렇습니다. 네, 뭐 10년물, 30년물 모두 이제 보통 소위 얘기하는 1년 내 최고치를 일단 뭐 다 뚫은 상황이긴 그랬죠. 하는데요. 네. 미국이랑 일본, 영국 이제 국채가 모두 소위 얘기하는 급등을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국채 금리가 이제 올라가면은 사실 위험 자산 이제 주식 과 관련된 위험 자산 그 선호 심리가 많이 좀 위축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실질적으로 시장이 굉장히 좀 안 좋고 한 22년도, 3년도 이럴 때 이제 시장이 흔들 때 항상 나왔던 얘기가 이제 미국 국채금리 급등이었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은 유가라든가 국채금리 올라가는 것을 시장이 신경을 안 쓰고 있는데 일단 지금 월가 쪽에서 나오고 있는 코멘트들 중에 굉장히 의미 있는 코멘트들이 있다라고 하면 지금 이제 뭐 금리라든가 뭐 어떤 그 유가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설명을 할 때 AI 기대감만으로 이런 악재들을 덮기는 어려운 구간까지 왔다라는 표현이 좀 저는 좀 귀에 들어오더라고요. AI 기대감만으로 가기에는 좀 위험스러운 구간에 왔다. 네. 그리고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시장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아마 이런 걸 느끼실 수가 있어요. 그 시장의 투자자들이 어떤 차익 실현에 대한 빌미를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그게 이제 악재든 호재든 간에 조금이라도 균열이 생기면 나는 빨리 털고 나가겠다라는 투자들이 많아서 그게 네. 지금 주가 조금의 어떤 악재로도 주가 급락으로 지금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월가에서도 비슷한 얘기를 좀 했죠. 어떤 뉴스가 나오더라도 차익 실현 압력이 굉장히 시장이 지금 취약한 상태다라고 이제 표현을 좀 했는데 일단 연준 같은 경우도 이제 금리 인상 관련된 어떤 뭐 시장의 어떤 모멘텀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패드워치 쪽에서도 연준이 이제 금리 인상과 관련된 부분들이 확률적으로 굉장히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 12월은 뭐 거의 50% 가까이까지 올라갔더라고요. 많이 올랐더라고요. 또 12월. 유가도 또 계속 올라가고 있어서 글쎄. 이제 1분기보다는 유가와 관련돼서 2분기 실적이 이제 확실하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시장이 이제 미국의 인플레나 여러 가지 상황들이 시장을 좀 흔들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이죠. 네. 네. 특히 이제 AI 관련된 실적 말씀했던 부분은 이번 주 현지 시간으로 20일이니까 우리 시간으로 아마 장 끝나고 나온다고 생각을 하면 21일 날 새벽에 나오겠죠, 그죠? 아침에 네네. 엔비디아 실적 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 될 수밖에 없겠다. 마침 21일이 엔비디아 실적도 나오는 날이지만 이제 그날이 삼성전자 노조가 또 파업을 하겠다고 예고한 날이기 때문에 만약에 파업을 한다고 그게 이제 안 되면 이제 그 21일 날이 딱 그 두 가지 이슈들이 겹치는 날이 될 수 있어서 이번 주는 주 후반에 상당히 좀 큰 변동성, 그러니까 주 중에 계속해서 좀 경계감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네. 자, 세 번째 가보도록 하죠. 삼성 호황기 보상 원하면 불황기 저임금 해고도 받아들여야. 저게 뭔 얘기입니까? 네. 저게 이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뭐 세계적인 석학들이 이제 삼성전자 파업에 대해서 의견을 이제 내놓은 부분들인데요. 네. 이제 주로 이제 미국에 있는 어떤 뭐 대학교 교수분들이 이제 어떤 코멘트를 친 걸 정리를 한 건데, 저는 저 기사를 보면서 증권이나 경제 기사 이렇게 많은 댓글이 달린 적을 처음 봤습니다. 댓글이 거의 뭐 한 1,700개 정도 댓글이 달릴 정도로. 무슨 내용이에요, 주로? 근데 뭐 좀 뉘앙스는 굉장히 좀 안 좋은 뉘앙스죠. 근데 이제 어떤 공통적인 부분들을 보면 이제 호황기 때,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호황기 때 파격적인 보상을 원하면 불황기 때 어떤 임금이 낮아지는 것과 정리해고도 이제 노조는 받아들여야 된다. 이게 좀 표현을 하고 있는데, 미국이랑 우리나라랑 사실 상황이 많이 다르죠. 이런 부분들은. 그래서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이제 하이 리턴을 요구를 하면은 하이 리스크도 네.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지금 노조들이 이제 회피를 하고 있고, 지금 하루에 한 기업씩 이게 늘어나는 것 같아요. 성과금을 몇 퍼센트를 달라 이렇게 늘어나는 기업들이. 그래서 일단 제가 봤을 때 이제 어떤 현금 보상보다 스톡옵션 쪽으로 주는 게 가장 좀 합리적이지 않냐라는 의견이 RSU 있어요. 얘기도 많이 하대요. 네. 이런 부분들이 좀 맞는 의견인 것 같고, 네. 김민석 총리 같은 경우도 일단은 좀 긴급 그 조정을 한번 언급을 하셨고, 또 이재용 회장이 또 대국민 사과를 이게 또 하셨죠. 그래서 오늘 이제 앞서 앵커께서 잠깐 말씀해 주신 이제 사후 조정이 10시서부터 진행이 되는데, 뭐 잘 풀려갖고 사실 미국 시장이나 여러 가지 좀 약간 그 불협화음이 생기고 있는 부분에서 주주분들의 우리나라 시장에 좀 약간 좋은 어떤 소식을 전해줬으면 좀 좋겠습니다. 예. 정부는 입장이 확고히 선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만약에 대통령이 이제 이 삼성전자 파업 문제를 직접 공식적으로 거론하면 그거는 무조건 간다는 얘기일 거고요. 그 마지막을 남겨두고 지금 이제 국무총리가 얘기를 한 건데, 그동안에 좀 뭐 노동부 장관은 더 대화를 해야 된다, 산업부 장관은 긴급조정권 발동해야 된다, 이렇게 좀 정부 내에서도 뭐 이견이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그거는 협상 카드고 그건 그렇게 보시면 안 될 것 같고, 어제 국무총리가 이제 딱 방점을 찍었고 진짜 한다. 그러니까 노조 측에 또 사측에서도 마찬가지고 파업 일어나지 않게 하라, 딱 이제 명확하게 신호를 준 거라고 봐야 되겠고, 3차 협상인데 21일 날이잖아요. 21일 날이니까 21일 날 아마 새벽에 타결이 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21일 날까지는 계속해서 좀 보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가보죠. 이거 아마 관심 있어 하신 분들이 되게 이번 주에 주말에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우주항공 ETF. 오늘도 좀 프리마켓 보니까 우주항공 쪽 섹터들은 오늘 주가들이 뭐 유난히 좋습니다. 지금 보면 HVM 같은 경우는 두 자릿수고요. 스피어도 한 7% 가까이 오르고 있고, 세트레가이도 한 3% 정도 이렇게 오르고 있네요. 네, 예상이긴 합니다만 이제 6월 12일 날 나스닥 상장 첫 거래를 이제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 역사상 가장 높은 시가총액으로 그렇죠. 일단 상장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죠. 시장에서 지금 가장 많은 어떤 관심을 보이고 있는 섹터가 사실 전력 기기 쪽이랑 이제 스페이스X 두 개인데, 이게 약간 좀 데칼코마니처럼 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지난주 기준으로 ETF 수익률이라고 표현을 해도 되고, 상승률을 표현을 하면은 1, 2, 3, 4위가 모두 이게 각자 차지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상승 쪽은 이제 스페이스X, 이제 항공 우주 쪽이 상승률 1, 2, 3, 4위를 기록을 하고 있고, 네. 하락 1, 2, 3, 4위는 모두 전력기기가 다 마크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네. 일단 두 섹터 모두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많은 어떤 관심을 보여주고 있는 섹터인데, 시장에서 좀 약간 우려감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은
스페이스X 상장한 다음에 시장의 자금들이 이 스페이스X 쪽으로 몰리면서 지금 국내 시장의 수급의 어떤 공백이 생길 수 있다. 그렇죠. 그 우려감까지 나올 정도로 지금 관심도가 너무 뛰어나고 또 지금 얼마 뒤에 이제 스페이스X 또 발사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관련돼서 저 같았으면 이게 상장하고 나서 이 발사를 할 것 같은데 이게 또 만에 하나라도 좀 이게 좀 약간 잘못된다라고 하면은 네. 자신이 있나 보죠. 뭐. 네. 뭐 저거 잘못되면은 뭐. 근데 이것도 저는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머스크가 그동안에 해온 모습을 보면 네. 실패를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네네. 뭐 그러니까 심지어는 저도 예전 자료 보니까 발사대에서 출발하려고 하는데 그때 폭발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올라갔다가 폭발한 경우도 있었고 내려오다가 잘못 내려와서 착지 못하고 자빠져가지고 그런 적도 몇 번 있었고 그러니까 그런 무수한 시행착오와 실패를 겪어서 지금까지 온 거기 때문에 아마 그런 자신감들이 좀 배어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어쨌든 혹시라도 뭐 그러게 조금 이번에 뭐 미흡하더라도 이 큰 방향성은 큰 변화가 뭐 있겠나 싶네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노무라 증권에서 나온 이 반도체 리포트 박 의원님의 또 브리핑을 통해서 한번 자세히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리 옮겨 주시죠. 지금 프리마켓 보면요, 일단 삼성전자는 강세 전환을 했습니다. 강세란 표현을 쓰면 조금 너무 좀 센 것 같고 강보합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0.1에서 한 3% 사이 왔다 갔다 하고요. 하이닉스는 그렇게 낙폭을 줄이지는 못합니다. 물론 큰 건 아닌데요. 지금 1% 정도 수준에서 왔다 갔다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또 지난주에 아주 가장 히트였었던 자동차하고 이제 로봇 쪽 보죠. 자동차는 현대차가 일단 현재 마이너스 1% 정도 하고 있고, 로봇은 괜찮습니다. 전체적으로 오늘 좋은 모습들 지금 현재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레인보우도 플러스고, 로보티즈 2%, 두산 로보틱스 4%, SPG도 한 2.5% 정도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증권주는 미래셋만 좀 스페이스X 기대감 때문에 오르고 있고, 나머지는 다 그렇고, 오늘 방산주가 좋습니다. 한화에어로, LIG 디펜스, 현대로템, 카이, 한국항공우주까지 다 오늘 플러스인 모습을 보이죠. 주도 섹터 중에서는 반도체는 별로고, 조방원전 중에서도 오늘 방산 정도만 좀 강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자, 다시 바톤을 박 의원님한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노무라 증권에서 나온 리포트 좀 어떤 내용들입니까? 네. 지금 현재 모든 시장의 투자자분들이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주가를 지켜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리가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갖고 있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이제 실적이 되겠죠. 그런 실적과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시장에서 계속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목표 주가를 높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노무라 증권이 굉장히 높게 불렀습니다. 한번 살펴보고 팩트까지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주가를 움직이는 주가의 방향성을 이제 다시 만들어주는 것은 실적이기 때문에 배평수처럼 그 부분들을 노무라 증권은 어떻게 예측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왜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주가를 이렇게 높게 어떤 목표치를 제공을 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59만 원 불렀어요. 60만 원도 아니라 왜 59만 원인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하이닉스는 딱 400만 원을 좀 불러줬어요. 지금까지 상승률로 이제 올라가려면 지금 현재가 기준으로 삼성전자 118%, 하이닉스 120%, 거의 똑같은 상승률이죠. 이제 노무라 증권은 이제 패러다임 시프트라는 표현을 좀 썼는데요. 그동안에 이제 좀 쉽게 표현을 하면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봐왔던 어떤 시장의 시선들이 바뀌어야 된다는 어떤 발상의 전환 이런 식으로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에는 반도체 가격이 올랐다가 내려갔다가 하면서 전형적인 이제 경기 순환형 시클리컬 업종이었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이제 퍼가 6배 수준밖에 안 되는 심각한 이제 디스카운트 상황이다, 이렇게 좀 표현을 했습니다. AI 추론 수요 폭발로 매년 영업이익이 안정적으로 늘어나는 구조적 성장주로 이제 바뀌고 있다, 이미 바뀌었다라고 봐도 되죠. 실질적으로는 파운드리 절대 강자 TSMC 수준이 퍼 20배 정도까지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올라줘야지 한마디로 이제 어떤 형평성이 맞는다, 제 가치를 갖고 가는 거다, 이렇게 표현 좀 했습니다. 다음 장 잠깐 보면서 더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KV 캐시와 이제 에이전틱 AI, KV 캐시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키밸류 캐시라고 해서 어떤 여러분들이 그 AI랑 대화를 나눌 때 그걸 저장을 하는 거죠. 그게 향후 5년간 에이전트 에이전시의 보급으로 토큰 소비랑 토큰이라는 것은 이제 연산할 때 어떤 단위라고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그냥 여러분들이 뭐 물어보고 답변하고 이런 것들이 토큰이 30토큰이 필요한데 앞으로 이제 AI 비디오 생성을 한다라고 하면 1시간짜리 기준으로 개인들이 1시간짜리 영상을 만들 일은 없긴 합니다만은 1억 토큰이 필요하다. 참고로 샘 올트먼이 그 챗 GPT를 대화를 할 때 절대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하는 게 있습니다. 답변을 줬을 때 고맙다라고 대받아치지 말라는 거죠. 그게 엄청난 돈이 든다라고 합니다. 이 KV 이제 키밸류 캐시 수요가 향후 5년간 수천 배 폭발적 증가를 전망을 하고 있다. 한마디로 구글 부사장이 작년 말에 인터뷰를 할 때 전사적 회의에서 이런 얘기를 했죠. 데이터 센터가 지금 기준으로 1000배가 더 필요하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죄송합니다. 어떤 메모리의 수요를 계속적으로 이제 폭발적으로 증가를 시키는 거죠. 반도체 증설은 현재 증설이 완료됐을 때 공급하는 것은 5배, 6배 정도 가능하지만 이 KV 캐시 관련돼서 수천 배 폭발하는 것은 절대 따라갈 수가 없다라는 부분. 그다음에 시장의 어떤 긍정적인 부분과 어떤 부정적인 부분을 같이 갖고 있는 LTA 장기 공급 계약. 이게 이제 메모리사 입장에서는 계약금을 받아서 이것을 어떤 팹을 증설을 하는 데 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이제 계속 중요한 요인으로 남아 있을 수 있다. 파기가 불가능한 계약이다. 그러면 노무라 증권이 이 반도체와 관련돼서 앞으로 어느 정도 성장을 예상하고 있는지 수치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팩트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단위가 이제 10억 달러이기 때문에 2,295달러는 2조 2,950억 달러가 되겠죠. 우리나라 돈으로 3,700조 원이 넘는 부분이죠. 25년도, 26년도니까 이 부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자본 지출은 우리나라 돈으로 26년도에만 3,700조 원 정도가 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좀 하고 있어요. 데이터 센터 총 메모리 수요는 4,540억 달러. 그다음에 데이터 센터 내에 일단 메모리 비중은 20%, 작년에 9%였었는데 올해 데이터 센터가 엄청나게 지어지고 있다는 뜻이죠. 근데 이 데이터 센터가 지금 현재 미국에서 혐오 시설로 지금 주민들이 혐오 시설로 받아들여서 엄청나게 반대를 하는 것들도 조금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자본 지출 내 AI 비중 이런 부분들, 데이터 센터 반도체 수요 내 메모리 비중, 이제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반도체 중에 메모리만 콕 집어서 봤을 때 삼성전자 하이닉스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38%가 될 것이다. 한마디로 메모리가 계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뜻이 되겠죠. 데이터 센터 내 반도체 내에서. 중국 데이터 센터 자본 지출, 뭐 이것도 중요하긴 합니다만은 총 메모리 지출 맨 마지막이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아요. 8,520억 달러를 노무라 증권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삼성전자 59만 원, 하이닉스 400만 원을 지금 부른 상황이죠. 일단 뭐 얼마까지 갈지는 사실 모르긴 하겠습니다만 정리를 하면 삼성전자의 저평가를 해소를 할 수 있는 건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주가나 어떤 실적이 절대 아니거든요. 시장에서 가장 강구하는 부분인데 그럼 뭐가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저평가를 해소를 할 수 있느냐?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저평가로 만들어주는 가장 큰 요소는 고평가된 기업들입니다. 이제 미국에서 있는 빅테크들이죠. 그것과 대비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저평가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정리를 하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저평가를 해소를 하려면 빅테크들의 주가가 계속 좋거나 실적이 계속 유지가 돼줘야 된다는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 시장에서는 별로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자, 오늘은 노무라 증권에서 나온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해서 한번 이슈로 다뤄봤습니다. 관심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현대제철, 이제 저는 현대제철을 준비를 하면서 어떤 철강 쪽이나 이런 쪽은 1도 감안을 안 했습니다. 현대제철을 지금 우리들이 봐야 되는 이유는 현대모비스 지분이에요. 현대모비스 지분. 현대모비스 지분은 6%를 갖고 있죠. 지금 현재 정의선 회장이 현대모비스 지분이 0.33%밖에 없습니다. 현대모비스는 현대자동차 그룹 내에서 현대자동차보다 더 위에 있는 현대자동차 지배구조의 가장 위에 있는 기업이 현대모비스죠.
정의선 회장이 현대차 그룹을 지분을 하려면 현대모비스 지분이 많아야 됩니다. 근데 지금 0.33%밖에 없고 지금 정의선 회장이 현대모비스 지분을 더 확보를 하려면 몇 가지 방법이 있긴 합니다만은 현대제철 지분을 사갖고 오는 방법밖에 없죠. 물론 뭐 돈으로 살 수도 있기도 하고 본인이 가장 많은 주식을 갖고 있는 글로비스랑 수합도 할 수도 있고 현대모비스를 글로비스와 합병을 할 수도 있는데 현대모비스와 글로비스는 2000년도에 한번 합병하려고 하다가 실패를 했죠. 지금 분위기에서는 절대 불가능한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현대모비스 관련된 지분 가치가 부각이 될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현대모비스 주가가 올라가면서 현대제철이 시가총액이 지금 10조 원이 조금 넘는데 현대모비스 지분 가치만 하더라도 지금 3, 4조 원이 되네. 이거는 굉장히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네. 이런 식으로 표현도 시장의 분석이 나올 수 있긴 합니다만은 정의선 회장 지분 관련돼서 현대모비스 지분을 팔 수 있는 쪽은 현대제철밖에 없어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이 부분이 시장에서 한번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해서 좀 준비를 했고요. 실적적인 부분은 사실 볼 필요는 없고요. 지금 철강주들도 데이터 센터의 어떤 그런 부분에 묶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봉연강 수출, 봉연강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철근이에요. 철근이 미국 쪽으로의 수출이 지금 현재 1,878%가 증가를 했다. 미국이 아니라 수출 전체로 봤을 때 이게 데이터 센터 물량이라는 분석이 좀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철강주도 데이터 센터 관련된 모멘텀이 생기고 있지만 주요 키포인트는 현대모비스 지분을 6% 갖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차트를 보고 마감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기관 수급 최근에 굉장히 잘 들어오고 있죠. 외국인 수급도 바닥 잡고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팔았는데 최근에 외국인들도 매수 쪽으로 좀 전환이 좀 됐어요. 기관 수급, 그다음에 외국인 수급,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쌍끌이 수급 굉장히 좋고 최근 시장 대비해서 뭐 그렇게 좋은 흐름이다라고 말씀드리긴 힘들긴 합니다만은 거래량 증가와 더불어서 금요일 날 시장이 좀 안정된 흐름을 보여줬다라고 하면 상당히 좋았을 텐데 그래도 금요일 날도 빠지지는 않았다. 마이너스 쪽으로 이렇게 좀 체크를 하면서 계속적으로 한번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현대제철까지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현대제철이 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철강주들이 좀 이렇게 좀 바닥을 찍고 좀 올라가는 뭐 포스코홀딩스도 그렇고요. 그런 것들이 좀 나타나는 것 좀 함께 한번 보시면 제철 철강주들 전체적으로 좀 뭔가 턴어라운드 됐던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는지도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말씀 잘 들었습니다.